안녕하세요. 최근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 하나가 워싱턴은 물론이고 전 세계를 팔칵 뒤집어 놨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일은 바로 이 한 문장에서 시작됐습니다. 국제긴급경제권한법, 즉 IEPA는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주지 않는다. 미국 최고 사법기관이 내린 이 한마디가 현직 대통령의 핵심 경제정책에 그대로 비수를 꽂은 거죠. 자, 바로 이 날짜. 2026년 2월 20일. 이날이 바로 미국의 행정부와 사법부가 정면으로 맞붙은 아주 역사적인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6대 3이라는 꽤 큰 표 차이로 판결을 내렸는데요. 결론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대통령이 의회가 부여한 권한을 넘어섰다. 바로 이 한마디로 트럼프 행정부가 밀어붙이던 주요 관세 정책들이 한순간에 불법 딱지를 받게 된 겁니다. 이번 사태의 가장 핵심에 있는 게 바로 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 IEPA라는 건데요. 이게 원래는 국가 비상사태가 터졌을 때 대통령이 빨리빨리 경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려고 만든 법이거든요. 근데 과연 이 권한에 관세 부과까지 포함되는 거냐? 이걸 두고 아주 치열한 법정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여기서 대법원의 논리는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무역을 규제하는 것과 아예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세금을 매기는 권한은 미국 헌법상 오직 의회에만 있다는 대원칙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못 박은 셈입니다. 그런데요,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으면 재미가 없죠. 행정부가 판결이 나온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아주 기가 막힌 카드를 꺼내듭니다. 행정부의 움직임은 정말이지 전광석화 같았습니다. 대법원이 IAEPA라는 길을 딱 막아버리니까 곧바로 1974년 무역법이라는 다른 길을 찾아낸 거죠. 기존 관세들이 무효화된 바로 그 자리에 새로운 10%짜리 글로벌 관세가 떡하니 들어선 겁니다. 법의 허점을 파고드는 정말 기민한 움직임이었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얼마나 숨가쁘게 돌아갔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전에 판결이 났는데 오후에 바로 새 관세를 발표하고 바로 다음 날 우리 정부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죠. 이런 정신없는 전개 때문에 전 세계 교역 파트너들, 특히 우리나라는 거대한 불확실성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돌려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우리나라, 한국은 이 새로운 국면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반응은 아주 신속하고 또 비중이 높았습니다. 국가안보실장과 정책실장이 함께 회의를 주재했다는 건요, 이걸 단순히 통상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경제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거든요. 현재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전략은 신중한 관망에 가깝습니다.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일단 미국의 다음 수를 보고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겠다는 거죠. 하지만 물론 물밑에서는 한미 동맹이라는 강력한 채널을 총동원해서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고 있을 겁니다. 이번 판결을 보면서 그래도 미국의 사법부는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대통령의 독주에 제동을 걸었으니까요. 그런데 행정부가 곧바로 다른 법으로 맞받아치면서 공은 이제 또 다른 견제장치, 바로 의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사법부가 안 된다면 입법부는 과연 어떨까요? 바로 이 대법원 판결이 미국 11구대 의회에서 계속 수면 아래에 있던 그 논쟁, 입법부의 가장 강력한 견제 수단인 탄핵 논의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탄핵을 주장하는 쪽의 논리는 사실 간단합니다. 이건 그냥 정책을 잘못 편 수준이 아니라 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불법 관세 문제가 이미 차곡차곡 쌓여있던 수많은 탄핵 사용 목록에 또 하나를 더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말은 쉽죠. 과연 탄핵이 정치적으로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일까요? 이제부터 복잡한 정치 계산을 좀 해봐야 합니다. 탄핵의 가능성을 따져보려면 이 의석수부터 봐야 하는데요. 자, 첫 번째 관문은 하원입니다. 탄핵안을 통과시키려면 과반수인 218표가 필요한데요. 지금 의석수를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찬성표를 던져도 공화당에서 최소 4명은 반란표를 던져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하원 통과는 그냥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넘기 힘든 벽은 상원에 있죠. 대통령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려면 상원 의원 3분의 2라는 이건 거의 철옹성 같은 기준을 넘어야 하거든요. 바로 이 숫자 20이
탄핵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열쇠입니다. 자기 당 소속 대통령에게 등을 돌릴 공화당 상원은이 무려 20명이나 나와야 한다는 건데 솔직히 이건 정치적으로 거의 기적에 가까운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이 모든 상황은 결국 우리에게 미국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세 권력이 이렇게 정면으로 충돌할 때 과연 최후의 승자는, 궁극적인 힘은 누가 갖게 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의 세계 정세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